자, 비트코인이 이번에 큰 볼륨을 내면서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상하게도 거래소들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7,000달러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XRP는 18센트까지 떨어진 그런 암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신나고 가슴 두근두근한 금요일 아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기운을 쫙 빠지게 만드는 그런 금요일을 암호화폐 시장이 저희들에게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겠죠. 자, 오늘도 새로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자료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닥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 66% 하락했다. 이러한 고통을 과연 2020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아픈 데를 계속 찌르고 있는데요. 상신한데 소금을 뿌리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XRP 미국 달러 차트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 강한 지지선이 있었는데 이 지지선이 결국 버텨주질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고, 좀 더 낮은 지지선을 향해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토시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XRP 힘을 쓰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주요 지지선을 아직까지는 견뎌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뚫리게 되면 밑에까지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잘 붙잡고 놓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XRP의 모습이 2017년 떡상 직전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상황을 지켜봤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현재 XRP 모습이 2017년이 아니라 2015년 12월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라면 떡상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소리인데요. 이 떡상보다는 일단 한 500원 정도라도 좀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그런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XRP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XRP 망했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희망은 없을까요? 2019년도에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은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XRP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81%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8%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이더리움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XRP 가격은 떨어졌을지라도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XRP를 활용한 거래들 중에는 그냥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뭐가 있었죠? 바로 실시간 송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XRP를 사용하는 양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거래량 증가에 크게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따라주지 않아서 굉장히 빛바랜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의 대장입니다.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사용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더라지만은 수수료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몇 업체들은 비트코인을 지원했었다가 하지 않았었다,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XRP 같은 경우는 딱 자리를 잡고 들어가가지고 몇몇 송금 업체에서 열심히 사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디파이를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을 활용한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밖에 성장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XRP 같은 경우는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 사용에서 오는 수요 극대화를 또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여러가지 사업 분야에 사용이 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빠르고 규제적으로도 가장 안전하며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계속해서 그 유동성을 확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XRP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치고 XRP를 선택한 밥 라스, 코인필드의 밥 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울 다음 10년에 문턱에 들어섰다. 많은 암호화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실사용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P2P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100가지 이상의 암호화폐들은 필요 없다. 블록체인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XRP를 태그를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 투기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돈 벌고 싶으니까
이 가격에 집중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사용료가 늘어만 가고 있는 XRP,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망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실사용 사례가 가격 하락을 이겨내게 될 것인지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리플사가 이러한 트윗을 남겼는데요. 이 블록체인 지불에 관한 채택은 늘어나고 있으며 블록체인 지불 관련 답변을 한 사람들의 85%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과 함께 사용하는 것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업체들에서 이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디지털 지불을 하는데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이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지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막 달리려고 몸 풀고 연습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야, 너 벌써 꼴등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꼴등을 할지 1등을 할지 2등을 할지 제대로 달리기가 시작된 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XRP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XRP 자체를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XRP를 기반으로 유럽 쪽에서 뱅킹 앱을 개발을 하고 있는 위세윈드가 곧 있으면은 XRP 뱅킹 앱 숨의 베타 버전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간의 교류, 그리고 법정화폐와 XRP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앱이 하나 또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XRP 관련된 개발에서 큰 획을 긋는 첫 번째 뱅킹 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베타지만요. 그리고 또한 개발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었던 또 다른 XRP를 활용한 앱 송스 베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노래를 잘 부르신다든지 악기를 다루실 수 있다면 이 송 앱을 사용하셔가지고 XRP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버실 수가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100%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 조만간에 전세계 많은 음악 업계의 인재들이 이 앱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국내에서도 좀 인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디 가수들이 있죠. 그분들께서 금전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용 사례가 나올 수 있기를 또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겠는데요. 다음 소식은 약간 아쉬운 그런 소식입니다. 리플사에서 지난 6년 반 동안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스테판 토마스와 함께 인터레저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도 했었던 능력 있는 개발자 에반 슈얼츠가 리플사를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딜립 라오이에서 또 다른 인재가 리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쉬고 나서 인터레저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참여 및 코일과 인터레저 재단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 좋게 떠나는 것은 다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에반 숄츠가 떠난다니까 라이언 자군도 함께 일해서 즐거웠다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의 미래가 이제 밝기를 바라보고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재들을 또 빨리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리플사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전세계 각국에서 49명의 담당자를 새롭게 영입할 예정입니다. 포함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브라질,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 인도 등인데요. 리플사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49개의 직책 중에 16개는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리플사는 이미 상파울로, 런던, 샌프란시스코 등의 매니저급 인재들을 영입한 것으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세일즈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욱더 리플사의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은 어떻죠? 지원을 끊는다든지 사람들을 정리해고하는데요. 리플사는 정반대입니다. 확장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XRP의 보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기분 좋게 이런 소식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브라질과 일본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새로운 송금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송금로가 열리면은 또 그 나라에서 송금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을 또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많이 뽑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2020년 1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송금로 소식 빨리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의 이든 비얼드 씨가 이야기합니다. 2020년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거래량 및 보유량 증가, 블록체인 인프라의 G20 외 국가로의 확대,
블록체인 기반 게임 보급 등 전반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XRP를 활용하는 게임들 올해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끝으로 여기 있는 EGXRP라는 커뮤니티 멤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마크 유스코가 한 말인데요.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남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으로부터 큰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과연 XRP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조개 속의 진주일까요? 아니면은 조개 속의 강낭콩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각자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광고 시청 영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XRP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오늘 하루도 잘 무사히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